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너무 오바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본인들한테도 안 좋아요. 탄력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힘들어 했거든요. 뭐 쌀 푸대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막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다고 저도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강하게 추진했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엔 그 이후에 한 3, 40년 이상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로 전환을 했고, 정책 전환을 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오지만 자본 수지가 이쪽은 뛰어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본 수지 효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살 수 있었다. 근데 이 역사를 지금 당장 바이든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국과 엮여 있었기 때문에 더 심화가 된 건 확실히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중국이 자극한 게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확 돌아선 이유가 중국이 너무 반칙을 해대니까 자꾸 기술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짝퉁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존중이 없어. 중국은 항상 가져다 카피하면서, 그리고 그걸 저가로 파니까 오히려 그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봐. 근데 이게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리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얘네도 안 되겠어. 일단 한번 밟아줘야 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얄미운 짓만 하잖아요. 대만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제 꼴배기 싫은 거죠. 꼴배기 싫어서 야, 중국 얘네들 밟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2018년도 이제 무역 분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코로나 오고 그 다음에 전쟁 나오고 이제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방법은, 물가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잡으려고 연준이 노력을 하는 거지만 금리가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지금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걸 고용으로 돌파를 하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노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실업자가 적어지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걸로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구상입니다. 이런 구상을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는 건데요. 너무 광범위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잡으려다가 한국 잡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제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반도체랑 바이오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면 바이오가 뭐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설계 능력은 미국이 1등이잖아요. 팹리스. 팹리스를 하면 돈을 못 버냐고. 돈은 왕창 벌어갑니다. IT 전 세계 매출 중에 거의 절반은 미국이에요. 미국 46%. 그럼 IT 산업의 절반을 미국이 먹어가고 있어요. 이게 작은 시장이냐고. 본인들은 돈을 안 버는 거냐고. 버는 거잖아요. 절반은 팹리스 시장이고 절반은 파운더리 시장이라고 하면,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면, 생산 시스템을 해가지고 IT를 80% 이상을 미국에서 먹겠다. 이거는 너무 욕심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이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전체 매출 규모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돼요.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이에요. 바이오 시장이 50%예요. 50%. 50%가 미국인데,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겠습니까? 각국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위탁이잖아요. 위탁. 그러니까 바이오의 파운더리, CMO나 CDMO 이런 게 이제 해외에 있는 거죠.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벌어온 돈 반. 근데 이것도 큰 돈을 버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은 바이오도 8, 90%를 미국에서 다 먹겠다라고 하면, 미국만 살고 다른 나라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럼 부유해질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급자족이지 뭐. 자급자족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미국은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작 이제까지 돈을 벌었던 자본 수지가 꺾이겠죠.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얼만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잘못 생각하고 있든 잘 생각하고 있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지금 판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잘했든 지금 얘네가 잘하고 있다, 뭐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일단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현실로 다가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은 바이오 산업에서 해외 원료와 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 과거 미국 핵심 산업의 오프쇼어링, 중요 화학물질과 의약품 성분 같은 원료 접근 능력, 이런 것들을 위협한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협력해서 CMO하는 기존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끌어온 R&D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조업까지 미국 주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CDMO까지 이제 본인들 미국에서 CDMO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2차 전지 쪽하고 지금 IT랑 똑같은 구조로 지금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80일 이내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제 미국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CMO 생산 시설을 짓는데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CMO 생산을 지으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지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나오겠죠. 뻔합니다. 그러니까 IT하고 2차 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들고 있던 ST팜의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ST팜이 딱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CDMO지 않습니까? CDMO. 그리고 고객사가 다 어디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회사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ST팜 고객사의 제가 알기로는 80%에서 90%가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물량을 납품해주는 고객사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ST팜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ST팜이 저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어제거든요. 어제 주가가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저께 다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동안에 3, 4일간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끝났어요. 쪽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결국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단기적인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현실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진짜로 악재가 맞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CMO, CDMO 다 자기네가 직접 하라고 하면은, 그리고 바이든이 아예 딱 지목해가지고 한국, 중국, 인도 이런 CDMO를 다 국내로 다 들여와라. 미국에서 다 하라 말이야. 너네가 신약 개발 회사들이 너네가 직접 돈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서 너네가 직접 뽑아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ST팜도 결국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받으니까 이틀 연속 빠졌겠지만 이건 심리적인 영향일 뿐이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짜로 바이오 제조 CMO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진짜로 피해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현실적으로 보기 힘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올리고핵산, 이 mRNA 원료 있죠. 원료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쇼티지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사가 갑인 입장이 아니라 공급해주는 생산자가 갑이란 얘기예요. 생산자가. 로슈 같은 경우에는 ST팜에서 2차 증산 물량 285억 원을 아예 현금으로 줬어요. 285억 이거 가지고 너네 증설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물량을 그냥 우리한테 먼저 주는 조건으로 내가 너네 증설병 대줄게 라고 해서 돈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올리고핵산이나 mRNA 원료 같은 경우에 고객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CMO 중에 내 신약을 어디에다 맡겨서 생산을 할까라는 거를 골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1톤이 필요한데 1톤 꼭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ST팜은 니네가 우리 거 받기 싫어 가져가, 난 너네한테 안 팔아라고 해도 되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상당히 그 증설 일정이랑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 공급해줘야 될 그게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거기서 고객이 한두 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ST팜 공장이 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에 그러면 누군가가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올리고핵산 공장을 짓겠다. 경쟁사가 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이거는 공장 딱 시설하고 원료를 그냥 뽑아내면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GMP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원료를 쓰려면 미국 FDA에서 다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 하나 짓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증까지 다 받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요. 3년 이상. 자, 그러면 미국 본토에는 지금 올리고 핵산 공장이 없는데, 올리고 핵산 공장을 미국 본토에다가 누군가가 짓는다. 그래도 얘네 물량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냥 신약 개발 다 말아먹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 받아오긴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전략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CMO까지도 미국 본토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란 게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러면 임상을 멈추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ST팜이 지금 현재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원료를 공급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 원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약에 기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전을 ST팜이랑 CDMO 하면서 같이 개발해서 이제 공정, 기술, 분석법, 이런 것들이 고객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같은 올리고핵산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올리고핵산이지만 고지혈증 만드는 놈이 있고 B형간염 만드는 애가 있고 뭐 코로나 백신 만드는 애가 있고, 이렇게 오면은 각 약의 성분이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다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 신약에 맞는 똑같은 약을 품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사가 만약에 공급사를 바꾸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임상 설계부터 다 바꿔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임상 설계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공산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바이오 기업들 너네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쓰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CMO를 하지 않는 신약은 아예 FDA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협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압박이 와도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ST팜 고객사들은 ST팜 물량을 원료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피해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ST팜의 이혁수 IR 부장도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ST팜이 CDMO로서 개발한 공정기술과 분석법은 고객사들의 임상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고객사가 원료 공급사를 바꾼다 하면 임상 설계부터 다 바꿔야 합니다. 공정기술, 분석법 개발, GMP 문서 작업 새로 다 해야 되고, PPQ 3배치 생산해서 분석 결과 동일해야 되고, FDA, NDA 필링도 새로 제출해야 되고, FDA 제조소 실사, CGMP 인증까지 다 해야 되고, 이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API CDMO는 제네릭 API CMO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 승인이라는 FDA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보호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이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독려하고 있는데 ST팜이 이미 미국에 신약 개발사를 설립해 놓은 게 있잖아요. 레바티어고 버나젠 두 개 회사가 있어요. 이런 mRNA 신약 개발사는 왜 부각받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틀 연속 빠졌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피해는 없고 호재라면 호재다.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이 미국 바이오사에 지원을 해준다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 자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에 mRNA로 신약 개발하는 자회사가 2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ST팜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참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실질적으로 뭐 다 떠나서요, 지금 고객사가 갑이 아니라 공급사가 갑이에요.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약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씩 다 상업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업화가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3군데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본인들 임상을 포기합니까? 바이든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큰 사업?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삼성 너네 미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갖다 팔지만 하면은 삼성이 진짜 안 팝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가는 빠졌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분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